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물의 힘으로 다른 외부의 그런 동력원이 필요 없이 물의 힘, 강물이 흐르는 힘으로 자동적으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흐르는 물은 수차의 바퀴를 돌리고 기어로 연결된 피스톤은 개울의 물을 논으로 끌어올린다. 스스로 작동하는 수력 발전의 원리를 이용해 사람이 없어도 물을 공급하는 자동 양수기다. 임원 경제지는 정조의 농업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정조는 화성 옆에 거대한 저수지 만석거를 짓고 논을 만들어 새로운 농법을 실험했다. 이쪽 뚝방에서부터 저 뚝방까지가 이제 물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저쪽에 그 찻길 있는 데까지가 다 이제 옛날에 만석거의 영역이었고요. 대유둔이라는 곳에다가 물을 대가지고서는 그 66석지기라고 하는 큰 넓은 틀에 이제 모내기를 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시험했던 건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이제 아파트로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논의 흔적이 없어졌지만 수원의 고지도엔 정조가 조성한 국영시범농장 대유둔이 보인다. 대유둔은 화성의 장안문 근처에 있었다. 만석거 저수지를 파서 이곳에 물을 가지고 대유둔 또는 북둔이라고 하는 국영 시범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그 농업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경험 많은 농부와 젊은 농부들을 짝을 지어서 협동 농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높은 그 생산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농업 실험의 성공에 고무된 정조는 농서를 지어올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서유구를 포함해서 박지원, 박재가 등 많은 학자가 농서를 올렸다. 하지만 정조가 사망하자 농업개혁도 끝났다. 서유구의 집안도 이후 몰락했다. 서유구는 18년 동안 벼슬에서 물러나 중앙정계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간 임원경지지 집필에 전념한다.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는 것이 서유구의 과제였다. 농업을 다룬 본리지엔 농기구, 수차, 농법에 관한 최신 정보가 수록됐다. 서유구는 20여 년 만에 정계에 복귀한 뒤에도 계속해서 농서를 썼다. 전라감사 시절엔 흉년에 대비해 고구마를 보급했다. 고구마는 서유구에 의해 비로소 남쪽 지방 전역에서 재배된다. 1833년부터 호남 관찰사를 하면서 어떤 기근이 닥쳤을 때 농민의 참상들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로 고구마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동안 정리되어 왔던 고구마 재배법들을 집대성을 해갖고 이제 서유구가 지은 게 종조법입니다. 서유구는 다양한 고구마 요리를 임원 경제지에 기록했다. 1836년 서유구는 수원 유수로 부임한다. 이 시절 그의 덕을 기리어 화성박물관 앞엔 지금도 서유구의 송덕비가 서 있다.
서유구는 정조가 지은 저수지 충만제를 보수해 정조의 농업 정책을 계승한다. 중국에서 직접 벼 품종을 들여와 논에서 시험 재배를 시도했다. 이 시험 농장은 지금의 농업진흥청 시험 재배장으로 이어진다. 당시에 침체되어 있었던 이 대유든, 북둔이라고 하는 그 시범농장과 충만제 주변의 서둔이라고 하는 국영 시범농장,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그 시설물들의 전반적인 그 수리 작업을 서유가 마치게 되고요. 충만제 저수지 위에는 농업진흥청 본청이 들어섰다. 서유구가 남긴 농업 기반 시설 위에 현대 농업기구가 들어선 것이다.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험 재배장에서는 만여 종이 넘는 벼 품종이 자라고 있다. 서유구는 200년 전에 우리 근대 농업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우리의 근대 농업은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의 저수지와 국영 농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 핵심엔 서유구가 있었습니다. 임원 경제지는 19세기 조선의 농업을 혁신하려던 정조의 이상이 스며 있는 책이었습니다. 임원 경제지는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에 관한 내용도 풍부합니다. 전어지는 각종 어구와 낚시법, 물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전어는 맛이 좋고 기름이 많아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돈 전자를 써서 전어라고 한다고 그 어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드렁허리입니다. 주로 논바닥에 서식하는 물고기인데요.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배가 노랗고 검은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드렁어리의 모습과 똑같네요. 겨울에 엎드려 누워있고 여름에 나타난다는 말은 겨울에 땅속에서 동면하는 드렁어리의 생태적 특성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렇게 임원경제지의 지식은 직접 관찰하지 않고 서술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정보로 가득합니다. 전통 음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실린 음식들을 재현하는 중이다. 정조지는 가장 많은 종류의 조선시대 음식을 기록한 책이다. 사대부 서유구가 요리책을 쓴 것이다. 정조지 편역에 참여한 차경희 교수는 80여 가지 음식을 재현했다. 서유구는 250여 가지의 참고 문헌을 인용해 450여 종의 레시피를 남겼다. 밥, 국수, 국, 고기, 생선, 채소 등 모든 요리를 망라한다. 이날 재현한 요리를 통해 당시 사대부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닭장면은 동그란 면발에 우유와 육수를 부은 국수다. 칠양계는 닭의 배에 도라지, 생강, 대파 등을 넣어 중탕한 요리다. 흑두초는 검은 콩, 미역, 귤 껍질로 만든다. 정조지에는 우유로 만든 음식이 많이 나온다. 치즈와 비슷한 유제품도 등장한다.